자, 오늘 대책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임대는 일단 폐지가 됩니다. 8년짜리 장기 임대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폐지.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대책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재부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을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요. 그 국토교통부 가게 돼도 자료가 나오는데 그건 국토교통부 관련 소관된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좀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기재부 쪽에 들어가서 원문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가 이렇게 나오고 사실 내용 자체가 이렇게 길진 않아요. 거의 뭐 6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가 담겨 있고 축경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여러가지 규제를 통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된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 상승하는 구역도 있더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여전히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대 심리 상승 추이가 96 하다가 6월 달에 오히려 6.17 대책 나오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워낙에 컸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불과 한 20일 남짓한 기간 만에 정부가 추가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추경 매심리가 확산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주택에서 20에서 25%까지 확대를 하고 그동안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종전에 20%였던 거를 변경으로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에서는 없었는데 그 민영주택 중에서도 공공택지가 있죠. 그것이 15%. 민간택지에다가 민영주택 같은 건 7%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일반 공급이 80%에서 15%, 일반 공급이 20%에서 15% 5%포인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생애 최초자들은 대부분 30대가 많잖아요. 30대 뭐 중반 정도 결혼한다고 치면 요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무주택 기간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40세, 50세 분들 뭐 15년, 20년 통장 부어갖고 이제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민영주택도 마찬가지 효과, 일반 공급이 57%였지만 그게 이제 42%, 50%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섬 게임에서 일부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파일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뺏어서 좋다라기 때문에 전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하는 30대 불만이 많기 때문에 30대한테 배정한 거가 맞지만 그게 추가적인 공급이 아니라 40, 50대 무주택자분들이 갈 것을 뺏어온 거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대책입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근로자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경쟁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지 실제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내용이고, 궁금하신 분들 여기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특별히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자에 대해서 취득세도 감면해줍니다. 1억 5천 이하. 이건 뭐 서울 수도권에 집이 없겠지만 뭐 지방으로 가야겠죠. 이런 건 100% 감면. 그 다음에 1억 5천에 3억 원, 수도권 4억 원 이하. 이것도 사실 요즘 별로 없죠. 어쨌든 여기는 50% 감면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를 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서민들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경감 조치를 해주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분양 물량이 9,000호였다가 30,000호까지 늘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미리 이제 이것도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물량인데 그걸 좀 사전 청약 미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걸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이 향후에 어떤 집을 살려는 심리는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9,000호에서 30,000호 늘렸다.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계층은 LTV 디테일을 10%포인트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민 실수요 계층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왜냐면 이런 갭 투자자를 잡겠다고 일부 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다가 LTV 디테일을 확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요자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10%를 더 우대해주면서 실수요자인 것을 증명한다면, 네가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면 LTV DTI를 좀 완화시켜줘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해주겠다. 이런 거는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전 건 어떻게 됐든 현행 개선이 된 게 어떻게 되냐면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겁니다. 생애 최초 취득자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연소득 8천만 원까지니까 사실 평균이 한 6,500 정도 되는 거니까 가구당 소득이요. 서울 기준 했을 때 그거보다 높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단 주택 가격이 기준점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정도의 주택만 된다.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보유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주만 되더라. 자, 그렇게 되고 말이 많았었던 잔금대출 규제 경과 완화 조치는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거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결국은 1주택자만 되는 거죠. 요런 사람들만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에서 1주택이 되거나 1주택이 있지만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걸 팔아서 다시 결국은 새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경된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면 그 해당 그 지역 내에 LTV-DTI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지만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투기꾼들한테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그러면 사실은 아무 그 지역이 아니었어요.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럼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 그럼 40%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주택자야. 내지는 1주택인데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이걸 어차피 팔 생각이었어. 요런 사람들은 70%까지 기존대로 다시 해준다는 얘기고, 다만 내가 주택이 하나 있거나 이걸 안 팔 생각이고, 내지는 2주택 이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주택을 이제 그 분양을 받은 겁니다. 70% 대출 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향후에 40%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도 내가 중도금대출 60% 받았다 그러면 그것까진 인정, 그거를 당장 20% 갚어 이렇게 하진 않고 받은 범위 내까지는 인정. 그러나 잔금 때 추가로 10% 더 받으려고 했지 그건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자금 같은 거, 이거는 뭐 크게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해서 청년층한테 0.3에서 0.5%까지 이렇게 인하해주면서 세부담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검토 가능 대안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텔 활용,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시 도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뭐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 공급, 이거는 뭐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 뭐 그런 거고, 신규 택지 추가 발굴하겠다 뭐 하겠다, 이건 뭐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가능하다고 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1기 신도시에 재건축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 대부분 용적률 상향이 안 되는 상태에선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주게 되면은 들고 일어나겠죠. 왜 우린 안 해주냐? 그러면 이제 1기 신도시에도 전격적으로 해줄 가능성도 있더라. 이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기존 신도시, 1기 신도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이겁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이거는요, 일본의 롯본기 힐스라든가 뭐 뉴욕의 엄청난 마천루드 같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중심 도시에서는 용적률을 상향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심 집중 개발, 컴팩트 시티라고 하죠. 그렇게 개발이 안 된 도시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심의 고밀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넘어야 할 산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이 모자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도심 고밀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역세권 쪽 내지는 뭐 상업지구, 그 다음에 뭐 준주거 지역,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용적률 상향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잡으시면 대단히 안전한, 그리고 굉장히 투자로서 매력적인 그런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다. 이제부터가 또 포인트입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부세예요.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2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행이 0.6에서 3.2인데 이거를 1.5에서 6%까지 올려버립니다. 엄청나죠? 우리 12, 16 대책에서 이게 욕을 좀 먹었어요. 별로 높아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 필요 없어, 한 방에 가자, 이렇게 해갖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된다. 다주택자 기준이니까 6억까지만 과세를 빼주는 거죠. 만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시가니까 이게 그 주택 공시 가격으로 한 7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7억에서 얼마를 빼주니까 6억을 빼주니까 1억 정도 남죠. 그럼 1억에 1.2%면 어떻게 돼요?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대충 시가가 요 정도에는 여기에 적용받고 여기는 요 정도 적용받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 85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 70%가 좀 안 되고요. 한 65에서 67 정도 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올해 90%인데 내년에 95%, 내후년에 100%가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종부세도 생각보다는 많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올렸다. 종부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법인이 더 마치 가죠. 지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최고 중과세율은 6% 적용. 우리가 얼마 전에 4%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6% 적용합니다. 왜냐? 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었는데 개인의 최고세율이 4에서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인 너도 6% 그냥 두드려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6%라는 것은 123.5억 원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 몇 명이 됩니까? 0. 몇 %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법인 같은 거는 너도 나도 다 걸립니다. 이거 일단 단일세율이에요. 이거는 누진세죠. 근데 이거는 1억 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6%예요. 6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더구나 이거는 6억짜리를 갖고 있다. 공시가. 그러면 이거 종부세 얼마 냅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6억짜리 공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얼마 내요? 하나도 안 내요. 왜? 6억까지 빼주니까. 심지어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까지 종부세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9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럼 얼마 내요? 그리고 입사 5,400만 원 내는 겁니다. 매년. 맛이 가는 거죠. 왜? 전혀 공제해주는 게 없고 단일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은 망했죠. 법인은 다 팔게 될 겁니다. 법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미친 짓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적용되어 있다시피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전혀 안 해주고 누진세가 아니라 바로 단일세율로 6% 부과하겠다. 자, 양도소득세. 일단 전제 조건은 까는 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1년이 채 안 남았죠. 한 11개월 정도 남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하는데 80, 70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70, 60으로 바뀌었는데요. 1년 미만. 내가 사갖고 1년 미만. 취득하고 나서 1년 미만에 팔겠다. 그럼 70%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거의 미등기 전매 수준이죠. 2년 미만인 건 어떻게 되냐? 60%.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2년 이상은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시그널이죠. 정부의 시그널이 2년 미만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16대 지금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10% 올린 거였는데 역시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30% 올리자. 해서 30% 올렸죠. 기본세율도 60%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에 팔 생각 전혀 못합니다. 거기다가 분양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70%, 60% 적용돼요. 자,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피를 받고 파는 거는 힘들어졌죠. 그죠? 한 5억 올라도 내 건 2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것들은 2년 이상 지나야지만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게 이제 2주택이다. 그럼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2주택 같은 경우는 20%포인트가 됐고요. 일반세율이 플러스 20%예요. 그러면은 얼마죠? 26에서 62%가 적용되는 겁니다. 3주택 이상은 36에서 72%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10% 지방세가 붙는 걸 감안하게 되면 40%에서 80%, 사실상 얘는 40%에서 80%가 부과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절대 못 팔겠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종부세도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싶지 않아. 근데 팔게 되게 되면은 세금도 엄청 많아.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다주택자들은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종부세만 엄청 뜯기게 생겼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팔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유예 기간이 이제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다주택자 중에서 등치 큰 다주택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두 개 정도 정리를 하면서 사이즈를 줄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취득세. 제일 충격인 건 이거였어요. 취득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전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상승한다, 양도세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거의 돌아다니는 얘기였는데, 취득세 인상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2주택한테는 8%, 3주택에는 12%를 부과합니다. 지금 최고가 얼마죠? 1에서 3%고 올해 나왔던 게 4주택 이상 4%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와, 엄청 부담스럽네. 근데 2주택부터 그 2배, 3주택부터 12%. 이거 집 사지 말란 얘기죠. 아예 1주택 아니고서는 집 살 생각을 하질 마라. 다주택자를 완전 사기꾼, 투기꾼이 아니라 거의 사기꾼 쪽으로 이제 범죄자로 보고 있는 수준의 스탠스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저는 무슨 조건이 걸릴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투기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산다든가 투기지역에서 산다든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빌라가 됐건 원룸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2주택 이상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 보완적인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실수 이게 끝이거든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뭘 사도 2주택자는 8%. 그럼 지방에 원룸 2개 사서 뭐 2개 사는데 한 5천만 원 나왔다. 그래도 8%.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법안이란다. 이 정책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매매법인이나 임대업법인으로 현물 투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전부 다 배제하겠다.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 같은 것도 부동산 신탁해서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인데 이거 다 원소유자로 변경하겠다. 그죠? 예, 뭐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건 탈루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유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죠. 왜냐하면 원소유자가 아니라 수탁받은 사람 쪽으로 명의가 그 종부세 명의자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되게끔 원소유자로 다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준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보완인데 단기임대는 일단 폐지가 됩니다. 어떻게 폐지가 돼요. 그냥 단순히 폐지가 되는 거고 8년짜리 장기임대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아파트 외 주택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뭐 빌라, 뭐 다세대, 단독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그것도 이제 그 장기임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는 하되 의무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짜리 장기임대 주택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마저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 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 단기 임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만기 경과가 되면 자동 등록 말소. 그 다음에 8년짜리 한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그런 것들도 만기가 되게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만기가 의무임대 기간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유지해도 돼요. 뭐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혜택 받아요. 종부세 어떤 합산 배제 효과라든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의무임대 기간 끝나면 그냥 팔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거의 이제 폐지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 전에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3천만 원 물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과태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지하려면 해지해라요. 근데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낸 사람들이 대부분 다주택자일 텐데 다주택자 해지하는 순간 이거 그 주택임대차 해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종부세 엄청 두드려 맞죠. 그죠? 지금은 2018년 9월 전에 내지는 그 이후에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합산 배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고 있죠. 그런데 그 폐지하는 순간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종부세 이빠이 높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하더라도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관리 잘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장기 일반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단기는 뭐 이것저것 아파트고 빌라고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빌라 다세대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만 남았고 10년짜리더라. 라고 되는 거고 취득세가 놀랍게도 2주택부터는 8%. 예, 뭐 인상이 뭐 이렇게 몇 배가 됩니까? 3주택부터는 12%. 이거는 집을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보통 서울의 주택이 9억 2천이 평균가래니까 10억짜리 사게 되면은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못 사죠. 못 사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기본 세율 자체도 2주택 이상은 20%, 3주택 이상은 3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매도한 사람을 금지하기 위해서 1주택,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경우는 70%, 2년 미만인 경우는 60%로 부과가 될 것이다.
분양권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네요. 그죠? 그다음 법인 같은 경우는 6%가 되는 거고요. 최고세율이 1.2에서 6%로 기존보다 2배가 올랐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6%다. 법인은 다 팔아라. 방법이 없다.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것들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요게 관련된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초역세권의 입지 좋은 것들, 준주거지역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아까 장기임대주택으로서는 혜택이 아직 남아있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70% 혜택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다세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것 정도가 투자에서 남아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욕을 하도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동안에는 뭐 별로 크게 관심 안 갖고 장관한테 위임했다가 언론이 확 안 좋아지고 어떤 그 표심이 자극이 받아서 이탈될 것 같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이 될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당분간 위축되는 건 또 변함이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잘 판단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